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어두운 밤, 깊은 산속에서 만강은 숨을 헐떡이며 길을 헤매고 있었다. 그가 쫓아온 멧돼지는 이미 이곳을 벗어난 지 오래였다. 피곤과 절망이 그의 몸을 짓누르며 산은 그의 발걸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만강은 어린 시절부터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따라 산을 타며 사냥을 익혔지만 오늘처럼 고독하고 험난한 밤은 처음이었다. 그의 손목에는 몇 번이나 멧돼지와의 싸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찢어진 상처들이 아물기도 전에 다시 새로 생겼다. 이제는 그마저도 무감각해져 버린 듯했다. 그는 한참을 걷다가 더 이상 발걸음을 떼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 그의 앞에 펼쳐진 산속의 깊은 구멍 속으로 한 무리의 불빛이 비추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그가 멈춰서서 한숨을 내쉬며 주위를 살펴보았다. 그곳은 예전에 아버지와 함께 사냥을 하던 곳, 수많은 사슴과 멧돼지가 사는 자리였다. 그가 기억하는 한, 이곳은 어느 때나 숲이 자는 시간이었다. 하지만 오늘, 그의 발길은 거기서 멈췄다. 발목에 이상한 무게가 느껴졌다. 마치 쇠로 묶인 듯한 느낌이 꿈속에서 느낀 것처럼 그의 발목을 꽉 조였다. 그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발목에서 느껴지는 고통이 점점 더 깊어졌다. 무슨 일이야? 그의 눈앞에 닥친 상황이 그를 더욱 당황스럽게 했다. 그동안 나름 강하고 단단한 사냥꾼이라고 자부했지만 이 고통은 그가 견뎌본 적이 없는 것이었다. 사람 살려. 그의 입에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마치 벙어리가 된 듯 입술만 움직일 뿐 소리가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만강은 손끝까지 떨려왔고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사냥을 하며 겪어왔던 수많은 위험 속에서도 이런 경험은 없었다. 이대로 내버려두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구쳤다. 이게 다 무엇 때문이지? 만강은 잠시 정신을 차리고 생각을 곱씹었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그의 조언을 기억했다. 사냥은 고독한 일이다. 하지만 고독 속에서만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그 말이 떠올랐다. 하지만 지금 그 말은 만강의 마음속에서 그 어떤 위로도 되지 않았다. 그는 이 고통을 견딜 수 있을까? 이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른다. 만강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하지만 그때 멀리서 어떤 소리가 들려왔다. 살려줘. 그 소리는 멀리서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였다. 만강은 발버둥을 멈추고 그 소리가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었다. 그의 발목을 감고 있던 쇠발찌는 점점 더 강하게 조여오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누군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소리에 이끌려 몸을 기울였다. 그 소리는 점점 더 커졌다. 그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었다. 산속에서 들리는 평소에는 듣지 못할 이상한 소리였다. 이게 무슨 소리지? 만강은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쇠발찌가 그의 발목을 꽉 조여서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의 심장이 요란하게 뛰고 온몸이 굳어졌다. 살려줘. 그의 눈앞에 불빛이 들이운 순간 그 소리는 멈췄다.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것은 사람의 형체가 아니었다. 눈이 커지고 호흡이 빨라진 만강은 그 순간 자신이 놓쳤던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다. 너는 누구냐? 만강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 존재에게 물었다. 난 산신령이다. 그 소리는 낮고 깊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순간 만강의 머리가 띵하고 눈앞이 아득해졌다. 산속에서 들리던 그 소리는 그의 생각을 읽고 있는 듯했다. 산신령이라는 말에 만강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산신령이 자신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 생각은 만강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내가 왜 나에게 나타났지? 만강은 아슬아슬하게 물었다. 내가 사냥을 포기한 뒤
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알려주러 왔다. 내가 고독 속에서 알게 될 진실을 알려줄 것이다. 산신령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천상의 목소리처럼 은은했다. 만강은 몸을 움츠리며 그 말을 기다렸다. 그러니까 내가 사냥을 포기하고 그 길을 버린다면 너는 더 이상 고독하지 않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을 떠나면 내게 닥칠 운명은 어떤 것일지 모른다. 산신령은 조용히 말했다. 만강은 그 말을 듣고는 잠시 망설였다. 사냥을 떠나면 내 운명은 어떻게 될까? 그가 다시 생각할 시간을 가지기 전에 산신령은 갑자기 사라졌다. 그가 떠난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이건 무엇이란 말인가? 만강은 정신을 차려보았을 때 자신이 여전히 쇠발치에 묶여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을의 깊은 숲속, 바람이 살며시 나뭇잎을 흔들고 그 사이로 쏟아지는 은은한 달빛이 땅에 부서져 내리던 밤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잠든 시간, 정호는 깊은 갈등에 휘말려 있었다. 병든 아버지를 두고 그의 운명은 그 어느 때보다 갈림길에 서 있었다. 이제는 그 누구도 그의 아버지를 고칠 수 없다고 했다. 마을 사람들조차 그의 아버지가 살아날 가능성은 더 이상 없다고 고백했다. 그의 가슴 속에서 불안과 절망이 얽혀서 솟구쳐 올라왔다.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그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무엇인지를 놓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정호의 기억 속에서 떠오른 인물이 있었다. 바로 마을 외곽에 살고 있다는 그 누구도 가까이 다가가기를 꺼려하는 노파, 그녀였다. 마을에서는 그녀를 무당이라 불렀다. 이 노파는 사람들에게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면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능력이 있다고 전해졌다. 하지만 그 대가가 무엇인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정호는 그동안 그녀에 대해 듣기만 했지 실제로 그녀를 만난 적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선 그 고백의 진실성보다 더 큰 의문이 피어났다. 바로 그의 아버지의 생명, 그것을 살릴 수 있을지 없을지라는 문제였다. 밤이 깊어갈수록 정호의 마음은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아버지의 병은 점점 더 깊어졌고 하루하루가 그를 더욱 무겁게 눌렀다. 결국 그는 결심을 내리기로 했다. 무당을 찾아가 그녀에게 아버지의 병을 고칠 방법을 묻기로 한 것이다. 그것이 도덕적인 판단이라든지 사회적 규범에 맞는 일인지는 고려할 여유도 없었다. 지금 그의 눈앞에 있는 문제는 오직 하나, 아버지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었다. 그가 무엇을 대가로 치르든 그는 아버지를 살려야 했다. 정호는 소매를 걷어올리고 주머니에서 손을 빼들었다. 그의 손가락 사이로 매달린 물건은 금속의 묵직한 느낌을 품고 있었다. 그의 마음은 갈라졌고 그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움직였다. 무당이 살고 있다는 마을 외곽으로 향하는 길은 그가 이전에 한 번도 걷지 않았던 길이었다. 숲속의 길은 점점 더 어두워졌고 그가 걷는 발자국 소리가 나뭇잎에 스미며 울려 퍼졌다. 뇌리를 스치는 건 오직 한 가지, 아버지가 살아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그가 도착한 곳은 헐벗은 오두막, 오래된 나무들이 빼곡히 둘러싸고 있었다. 마치 세상과 단절된 듯한 이곳에 무당은 살고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실내는 어두웠고 향긋한 풀내음과 함께 고요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정호는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그곳에 앉아있던 노파가 고요하게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어딘지 모르게 비어 보였지만 그 안에서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이를 느낄 수 있었다. 왜 왔느냐? 노파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서 뚜렷한 힘이 느껴졌다. 정호는 한 걸음 내디디며 입을 열었다. 제 아버지의 병을 고칠 수 있을까요? 노파는 잠시 말을 아꼈다. 그녀는 정호를 보고 있는 듯 그의 내부를 들여다보듯 바라보았다. 정호는 그녀의 시선이 아버지의 병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속 깊은 상처까지 들여다보고 있음을 느꼈다. 그는 마음속에서 더 이상 숨길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제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 그 무엇이든 기꺼이 주겠습니다. 노파는 그의 말을 듣고 나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원하는 대로 해주마. 하지만 대가가 있다. 나는 아버지의 병을 고칠 수 있겠지만 그 대가는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인가? 그녀는 정호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다. 정호는 그녀의 말에 잠시 멈칫했다. 대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감당해야 할 것이다. 노파는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나의 힘을 빌려서 너의 아버지를 살릴 것이다. 그러나 그 대가는 너의 영혼에 깊이 새겨질 것이다. 정호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지 못했다. 그러나 그 순간 아버지가 살아나는 장면이 그의 마음속에 그려지기 시작했다. 그는 결국 그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었다. 무엇이든지 받겠습니다. 아버지를 살릴 수만 있다면 무엇이라도 하겠습니다. 노파는 잠시 그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고요히 일어섰다. 그녀는 그에게 작은 그릇을 내밀며 말했다. 이것을 마시고 아버지에게 전해라. 그리하면 그가 살아날 것이다. 그러나 그 후에는 너의 삶이 달라질 것이며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정호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릇을 받아들고 그는 다시 길을 떠났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이전과 달리 무거웠다. 그 대가가 무엇일지,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는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그의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그는 그 어떤 대가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날 밤 정호는 아버지에게 그 약을 전해주었다. 그가 그것을 마시고 난 뒤 한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튿날 아침 정호가 아버지의 방으로 들어갔을 때 그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그의 아버지는 이전과 다르게 건강하게 눈을 떴고 그의 얼굴에는 새로운 생기가 돌고 있었다. 정호는 그 순간 무당의 말이 맞았음을 깨달았다. 아버지가 살아났다는 기쁨과 함께 그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점차 밀려왔다. 과연 그는 그 대가를 감당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대가는 어떤 형태로 나타날 것인가? 정호는 그날 무당의 경고가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정호의 마음속에는 깊은 갈등이 자리 잡았다.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무당에게 약을 전해주었고 기적처럼 아버지의 병은 나았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그의 마음속에선 점점 더 무거운 짐이 커져만 갔다. 아버지의 건강이 회복된 것은 분명 기쁜 일이었지만 그 대가로 무엇을 치르게 될지에 대한 두려움은 가시지 않았다. 매일 밤 그의 꿈속에서는 무당의 눈빛이 떠오르며 그의 귀에는 그때의 말이 되풀이 되어 들렸다. 너의 삶은 달라질 것이다. 그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한다. 정호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다. 다만 알 수 있었던 것은 이제 그의 삶이 예전처럼 평범하지 않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아버지의 병을 고친 후 마을 사람들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워졌다. 그들이 그를 어떻게 바라볼지, 그들이 자신을 어떻게 대할지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다. 그는 자신이 비밀스러운 일을 겪었다는 사실을 숨기고 싶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서 변화된 점을 분명히 느끼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정호는 아버지와 함께 밭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다. 햇살이 저물어 가고 길가에 서 있는 나무들이 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정호는 아버지와 함께 걸으며 한참을 말없이 걸었다. 그 사이 아버지의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깨달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정호는 자신의 심리적인 불안감이 점점 더 깊어짐을 느꼈다. 아버지, 당신이 이렇게 나아지셔서 정말 기쁩니다. 정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불안한 감정이 묻어 있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그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지만 정호는 그 미소 속에서 무언가 숨겨진 것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아버지는 조용히 말을 이어갔다. 정호야, 내가 이렇게 나을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내 덕이다. 너희 의지와 노력 덕분에 내가 다시 이렇게 건강을 되찾았구나.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 걱정되지만 그 또한 하늘의 뜻이라 믿어야 한다. 정호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다. 그의 마음속에선 아버지가 아직 모르는 사실이 있었다. 그는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무엇을 치러야 할지 알지 못했다. 아버지는 고통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 그 모든 것을 지키고 싶었다. 하지만 정호는 알았다. 그 대가는 이제 그의 삶 속에 깊이 스며들어 있었다. 그날 밤, 정호는 마을 외곽에 있는 숲속으로 향했다. 그곳은 무당의 집이 있는 곳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피하는 곳이었고 대부분은 그녀와의 만남을 꺼렸다. 하지만 정호는 이제 피할 수 없었다. 무당은 그의 운명을 결정짓는 인물이었다. 그는 마치 자신이 그 길을 걷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발걸음을 내디뎠다. 숲속의 길은 깊고 어두웠다. 나뭇가지들이 길을 막고 바람은 차갑게 불어왔다. 정호는 그 길을 걸으며 머릿속에서 무당과의 만남을 상상했다. 그곳은 언제나 어두운 분위기를 자아내며 사람들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가 들어서는 순간 그곳이 얼마나 고요하고 신비로운지 알게 되었다. 무당의 집은 오두막처럼 보였고 그곳에서 나오는 희미한 불빛은 신비함을 더했다. 왔느냐? 무당의 목소리는 어둠 속에서 들려왔다. 정호는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다가갔다. 그녀는 그의 모습을 보고 이미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았던 듯 침묵 속에서 그를 맞이했다. 내가 너희 운명을 정할 것이다. 하지만 그 대가는 너희 의지와는 상관없이 반드시 치러야 한다. 무당의 말은 차갑고 단호했다. 정호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결단을 내리기로 했다. 무엇이든지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선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정호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아버지의 생명과 그의 삶이 걸려 있었다. 그 대가가 무엇이든 그는 그것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무당은 잠시 그의 말을 들은 뒤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에게 작은 돌멩이를 주며 말했다. 이것을 가지고 돌아가라. 너희 아버지는 살 것이다. 그러나 그 후에는 너의 삶이 달라질 것이다. 그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녀의 눈빛은 깊고 정호는 그 안에서 무언가 불길한 기운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그 기운을 무시하고 돌멩이를 손에 쥐었다. 나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 아버지를 살려야 합니다. 정호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결단에 가득 차 있었다. 그날 밤 정호는 무당에게서 받은 돌멩이를 들고 돌아갔다. 그의 마음속에는 확신이 있었지만 그와 동시에 불안감이 스며들어 있었다. 그는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대가가 무엇인지는 이제부터 시작될 일들에서 하나씩 드러날 것이다. 정호는 길을 걸으며 그 대가를 치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가 느끼는 것은 두려움과 의무감이었다. 자신의 삶을 바꿀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한 그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는 결코 되돌릴 수 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렇게 정호의 새로운 여정은 시작되었고 그가 직면하게 될 시련들이 그의 삶을 영원히 바꿔 놓을 것이다. 정호는 그날 밤 무당에게 받은 작은 돌멩이를 손에 쥐고 아버지의 병을 고쳐줄 약을 전달한 후에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날 밤
고요한 집안에서 들리는 것은 그의 깊은 숨소리뿐이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밤하늘에는 별빛이 희미하게 흐르고 가을바람은 그의 뒷마당을 가로질러 흐르며 고요한 나뭇잎을 흔들었다. 정호는 잠시 그 자리에 앉아 아버지가 낳은 것에 대한 안도감과 동시에 다가오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는 언제나 살아온 대로 사람들의 시선에 신경을 쓰며 살아왔다. 마을에서 그의 아버지는 존경받는 인물이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살아온 그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항상 열심히 일하며 마을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무의미해졌다. 아버지의 병을 고친 후 무당이 말한 대로 삶이 달라질 것이라는 예감이 확실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정호는 아직 아버지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가운데 마을로 향하기 위해 집을 떠났다. 그가 나가던 문을 잠시 열고 나서면서 집안에서 어머니와의 대화가 떠올랐다. 어머니는 늘 아버지를 걱정하며 집안일을 챙기던 사람이었다. 정호는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의 눈빛과 행동에서 가족을 사랑하는 깊은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어머니는 종종 농사일이 끝난 후 해가 지면 아버지와 함께 깊은 대화를 나누며 무거운 걱정을 털어놓곤 했다. 그때마다 정호는 몰래 그 대화를 엿듣곤 했지만 아버지와 어머니가 주고받는 말들은 항상 뭔가 중요한 것이었고 그 속에 숨겨진 말들은 가끔씩 정호에게 더 큰 삶의 교훈을 안겨주었다. 마을 길을 걸으며 정호는 마치 어머니의 눈빛을 다시 느끼는 듯 했다. 마을 끝자락에 다다를 때쯤 그는 자신이 마주해야 할 선택들이 수없이 많아졌다는 사실을 느꼈다. 그와 함께 살았던 사람들은 그를 의지할 수 있는 이로 여기며 존경했지만 이제는 그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생각이 그를 더욱 압박했다. 마을 사람들은 정호에게 기대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알기에 그는 어느 때보다 더 큰 책임감을 느꼈다. 그가 마을의 광장에서 한참을 걸었을 때 우연히 어린 시절 친구인 이창수와 마주쳤다. 이창수는 정호보다 몇 살 어려 정호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라며 농사일을 돕던 친구였다. 그는 아직도 마을의 사람들 사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고 정호와의 우정도 변함없었다. 정호야, 요즘 좀 어떠냐? 아버님 병은 좀 나으셨나? 이창수가 물었다. 정호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럭저럭 나으셨다. 어제는 정말 기적처럼 나으셨어. 하지만 아직도 마음이 편치 않다. 이창수는 정호의 얼굴을 살펴보며 잠시 침묵을 지켰다. 그는 정호가 아버지의 병을 고치기 위해 어떤 결정을 내렸을지, 그리고 그 결정을 통해 그의 삶이 어떻게 변할지를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 정호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불안감과 두려움을 이창수는 고스란히 읽을 수 있었다. 정호야, 내가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게 있다. 마을 사람들이 너에게 기대하는 바가 크다는 걸 잘 알지 않냐? 하지만 그 기대에 부응하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스스로도 깨달아야 한다. 내가 이 마을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라면 이제는 진지하게 그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창수의 말은 정호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그는 그동안 아버지의 병을 고치고 나서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의무감에 시달리며 살아왔다. 그러나 이제 그 의무감은 단순한 책임감을 넘어 자신의 존재와 미래에 대한 중대한 결정을 요구하는 순간이었다. 창수야, 나는 아버지를 살리고 싶었다. 그렇지만 나도 이제 그 대가를 치를 각오가 되어야 하는 것 같다. 그 대가가 무엇인지 아직 모르겠지만 이 마을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분명 있을 것이다. 정호의 목소리는 결심이 서지 않은 듯 떨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의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단지 아버지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마을을 지키고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야 하는 존재로서의 책임을 느끼고 있었다. 그날 밤, 정호는 다시 한번 무당의 집을 찾았다. 그의 마음속에서 두려움과 의무감이 얽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그곳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처럼 더 이상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책임을 감당해야 했다. 그러나 그 길이 과연 옳은 길인지 아니면 그가 감당할 수 없는 길인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다. 무당은 그를 맞이하며 조용히 말했다. 너는 이미 결정을 내렸구나. 그러나 그 길은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다. 그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너의 삶을 바꿀 수 없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준 약이 어떤 것인지 이제는 내가 진정으로 이해해야 할 시간이다. 정호는 그 말에 깊은 고민을 했다. 그는 무당이 말하는 대가가 무엇인지 여전히 명확히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순간 아버지의 병을 고친 후 마을 사람들에게 미리 설명하지 않았던 자신의 선택이 반드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임을 직감할 수 있었다. 그는 그 대가를 치르기 위해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해야 할 때가 왔음을 알았다. 그날 밤 정호는 다시 한번 마을을 둘러보며 자신이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 생각했다. 그 길 위에서 그는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신이 고백하지 않았던 마음속의 두려움과 마주하게 될 것이었다. 정호는 그날 아침 아버지가 건강을 되찾은 것을 확인하며 한숨을 쉬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그늘이 짙었다. 아버지는 예전처럼 밝은 얼굴로 밭에 나가 일을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보며 정호는 감회가 깊었지만 그와 동시에 자신이 걸어야 할 길에 대한 불안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무당과의 만남에서 받은 돌멩이는 여전히 그의 가슴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이 그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그의 마음을 괴롭혔다. 마을 사람들은 정호의 아버지가 회복된 것에 대해 기뻐하며 그를 축하했지만 정호는 그들의 축하 속에서 불편함을 느꼈다. 그들은 그가 과거와 같은 모습으로 돌아갔다고 믿었지만 정호는 자신이 변화한 것을 깊이 느끼고 있었다. 마치 그가 이제까지 살았던 삶의 궤도를 벗어난 듯한 기분이었고 그는 그 변화를 받아들여야만 했다. 마을의 한가운데에서 정호는 옛 친구인 김태희를 만났다. 김태희는 정호보다 1살 연상이었지만 둘은 어릴 적부터 서로를 형제처럼 여겼다. 그는 농사를 짓고 마을 사람들과 깊은 유대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의 말 한마디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김태희는 정호를 보고 다가가며 말했다. 정호야, 얼굴에 걱정이 가득한 것 같구나. 아버님은 이제 많이 나으셨다고 들었어. 그런데 너는 왜 그런 얼굴을 하고 있냐? 정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김태희의 눈을 피해 고개를 숙였다. 그동안 그는 김태희에게 자신의 마음을 숨기려고 했지만 오늘만큼은 그 마음을 숨길 수 없었다. 김태희는 그가 숨기려는 마음을 간파한 듯 깊은 눈빛을 보내며 다시 말을 이었다. 너는 아버지를 위해서 많은 것을 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느끼는 부담은 누구도 모를 거야. 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그것을 알고 나서야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을 거야. 정호는 김태희의 말에 한동안 침묵을 지켰다. 그는 김태희가 말하는 대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했다. 아버지의 병을 고친 것은 분명히 기적 같은 일이었지만 그로 인해 자신의 삶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두려움은 커져만 갔다. 그가 선택해야 할 길은 어디인지, 그리고 그 길이 올바른 길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김태희는 잠시 후 말을 이었다. 정호야, 내가 걱정하는 것을 안다. 하지만 너는 이미 결정을 내렸어. 내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제 너도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내가 그 대가를 감당할 수 있다면 그 길을 가는 것이 옳을 것이다. 정호는 김태희의 말을 듣고는 다시 한번 그 길을 생각해 보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무당의 경고가 떠오르며 그 대가가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더욱 커졌다. 그는 마을을 떠날 수도 없고 아버지에게서 멀어질 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해야만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다. 그리고 그 길이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할지, 그것은 그가 해결해야 할 문제였다. 김태희는 잠시 침묵을 지킨 후 다시 말을 꺼냈다. 정호야, 너는 언제까지 이 마을에 얽혀 있을 거냐?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너 스스로 찾아봐야 할 때가 왔다. 내가 아버지를 위해 선택한 길은 이 마을을 떠날 만큼 큰 결정이었으니까. 정호는 김태희의 말에 깜짝 놀랐다. 그는 그동안 마을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그 역할이 더 이상 그를 붙잡고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아버지를 위해 선택했던 길이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도 선택해야 할 길이 되어버린 것 같았다. 마을 사람들의 기대와 시선이 점점 더 부담스러워지고 있었다. 정호는 그날 밤 다시 한번 무당의 집을 찾았다. 그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를 분명히 하고 싶었다. 무당은 정호가 들어서자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정호야, 내가 왜 다시 왔는지 알겠다. 내가 선택해야 할 길은 쉽지 않다. 하지만 그 길을 가는 것만이 너의 삶을 온전히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정호는 무당의 말을 들으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그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였다. 마을을 떠나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그에게 남겨진 유일한 선택임을 깨달았다. 아버지는 그가 떠나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호는 더 이상 그가 속한 이 마을에서만 살아갈 수 없었다. 그날 밤, 정호는 마을을 떠날 준비를 했다. 그는 아버지에게는 아무 말 없이 떠나기로 결심했다. 아버지에게서 멀어지는 것은 그에게 큰 고통일 수밖에 없었지만, 그는 이 선택이 결국 아버지에게도 자신에게도 필요한 길임을 믿었다. 정호는 떠나기 전 김태희를 다시 만났다. 김태희는 그가 떠나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다. 정호야, 내가 가는 길이 쉽지 않겠지만 내가 선택한 그 길을 끝까지 가길 바란다. 언제나 너를 응원할 것이다. 정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을을 떠나 새로운 길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었다. 그 길 위에서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자신과 마주하지 않고 자신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가 떠나온 마을과 그 안에 남겨둔 사람들은 그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맴돌았다. 정호는 그날 마을을 떠나기로 결심한 후 그의 마음속에서 감정이 교차했다. 떠나는 길이 쉽지 않았고 그것은 그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한 줄기 냉기가 되어 서서히 퍼져나갔다. 아버지와의 이별은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이었고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 또한 그리 쉽게 끊을 수 없는 것이었다. 그는 잠시라도 돌아서지 않겠다는 결심을 했다. 이제 그는 과거의 자신을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야 했다. 하지만 그가 떠나려는 마을에는 그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정호는 무당이 말한 대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끝내고 떠나야 한다는 마음으로 마을의 외곽에 있는 산길을 따라 조용히 걸어갔다. 그곳은 그의 어린 시절부터 자주 가던 곳으로 누구보다도 그 길을 잘 알고 있었다. 산을 넘을 때마다 그가 걷던 길은 이미 무수히 많은 발자국으로 채워졌고 그 발자국들은 그가 마을 사람들에게 보여준 삶의 흔적이었다. 그 발자국들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여러 사람들의 시선과 기대가 느껴졌다. 해가 서서히 기울고 고요한 저녁이 다가오면서 정호는 그 길을 걷는 동안 점점 더 많은 생각에 잠기게 되었다. 산은 그에게 늘 넉넉한 품을 안겨주었고 그는 이 길을 떠나는 것에 대해 조금씩 안도감을 느끼기도 했다. 하지만 그가 떠나기로 한 이유는 단순히 개인적인 갈망이나 욕망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을에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역할과 아버지에게도 그에게도 필요했던 결단이었다. 정호는 오랜만에 고향을 떠나는 길에 어떤 예감이 들었는지 알 수 없었다. 그가 걸어온 이 길은 단순히 마을을 떠나는 길이 아니라 그의 삶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길이었다.
그는 지금까지 겪었던 고난과 희생을 떠올리며 마을을 떠나게 된 이유와 그 길의 끝이 무엇일지를 곰곰이 생각했다. 그 길을 따라 걷던 정호는 한 명의 사람이 그의 눈에 띄는 것을 보고 멈추었다. 그것은 그가 오랫동안 보지 못한 이였고 마을에서 그의 어린 시절 친구였던 이창수였다. 이창수는 정호의 눈을 마주치며 조용히 말을 꺼냈다. 정호야, 길을 떠나는 거냐? 정호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침묵을 지켰다. 이창수는 그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진 사람이었고 그와의 관계는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끊어진 적이 없었다. 정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이제 마을을 떠나야 합니다. 아버님도 회복되셨고 저는 이제 새로운 길을 가야 할 때입니다. 이창수는 정호의 말을 들은 후 그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그가 말없이 정호를 바라보는 동안 정호는 그의 눈에서 무엇인가 깊은 내면을 읽을 수 있었다. 마침내 이창수가 입을 열었다. 정호야, 나는 내가 떠나는 이유를 잘 안다. 하지만 그 길이 쉽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다. 너의 결정을 지지한다. 그러나 내가 떠나는 그 이유가 무언지 나는 잘 모르겠다. 내가 떠나는 것이 결국은 너만의 선택일 테지만 그 길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길인지 걱정된다. 정호는 이창수의 말이 사실임을 잘 알고 있었다. 이창수는 늘 그에게 솔직하게 말을 해왔고 이번에도 그런 진지한 마음으로 정호를 걱정해주고 있었다. 그는 잠시 침묵을 지킨 후 이창수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 길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병을 고친 후 내가 해야 할 일은 이 길을 가는 것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마을에 남아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건 내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끊어짐을 이겨내지 않으면 내 삶은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창수는 정호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정호의 결정을 이해하고 있었고 이제 그에게 필요한 것은 그의 선택에 대한 응원이었음을 알고 있었다. 정호야, 너의 결정을 존경한다. 너의 길을 가는 데 있어 무엇이든 필요하면 말해라. 내가 할 수 있는 한 너를 도울 것이다. 이창수의 말은 정호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다. 정호는 그동안 자신의 결정을 밀어붙이기만 했지 그 결정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되새기지 않았었다. 이창수의 말은 그가 선택한 길에 대해 더 깊은 사유를 하게 만들었다. 그의 결단이 마을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정호는 이제 자신이 나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명확히 느꼈다. 고맙다, 창수야. 너의 말이 큰 힘이 됐다. 정호는 이창수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다시 길을 떠났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마을 사람들의 기대와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야 했다. 마을을 떠나는 것이 두렵기도 했지만 그는 그것을 떠나면서도 새로운 삶을 향한 열망이 그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것은 그에게 더 큰 힘이 되어 주었다. 그날 밤, 정호는 고향을 떠나 먼 길을 떠나는 여행을 시작했다. 그가 떠난 마을은 이제 더 이상 그를 붙잡을 수 없었고, 그는 고요한 밤하늘 아래서 자신만의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가 걸어가는 길 끝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길 위에서 그는 자신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정호는 마을을 떠나고 며칠을 걸었다. 그 길은 그가 걸어본 적 없는 길이었고, 이전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길이었다. 때로는 그 길이 너무 길고 험난하게 느껴졌지만, 그는 계속 걸어야 했다. 과거의 자신을 버리고, 아버지의 병을 고친 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한 길이었다. 마을에서의 모든 기억을 뒤로 한 채 그는 이제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갔다. 그가 떠난 지 이틀이 지나 작은 마을에 다다랐다. 마을의 모습은 정호가 익숙하게 보았던 그 어떤 마을들과는 조금 달랐다. 길가에 늘어선 집들은 고요한 분위기를 자아냈고
집집마다 소박한 정원이 펼쳐져 있었다. 해는 서서히 지고 있었고 마을은 노을에 물들어 있었다. 길을 따라 걷던 정호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숨을 고른 뒤 가까운 집으로 다가갔다. 그 집은 다른 집들과 달리 커다란 나무와 벽돌로 지어진 집이었다. 그 집 앞에 서 있던 정호는 왠지 모르게 이 집에 대한 깊은 호기심이 생겼다. 마을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느껴지는 그 특이한 분위기는 그 집에서만 나는 듯했다. 그가 살짝 다가가 문을 두드리자 집 안에서 나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고 나온 사람은 뜻밖에도 예전에 마을에서 자주 보던 얼굴, 바로 그가 어릴 적부터 친하게 지냈던 김태희였다. 정호냐? 김태희는 그의 모습을 보고 놀라며 말했다. 정호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렇다, 태희야. 내가 여기서 살고 있구나. 이렇게 만나다니 정말 오랜만이다. 김태희는 정호를 바라보며 잠시 머뭇거렸다. 넌 정말 뜻밖이다. 이렇게 멀리 떠날 줄은 몰랐어. 그럼 여기서 쉬어가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이 집에서 좀 쉬어가도 괜찮다. 정호는 김태희의 따뜻한 초대를 받으며 그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집안은 아늑하고 조용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벽에는 그림이 걸려 있었고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바람이 시원하게 느껴졌다. 정호는 그 집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그동안 쌓였던 피로를 풀었다. 여기서 어떻게 지내고 있냐? 정호가 김태희에게 물었다. 김태희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다. 나는 이제 이곳에서 살고 있다. 예전처럼 마을에서 농사를 짓고 있지만 요즘은 새로운 일이 생겨서 이곳에 정착하게 되었다. 이곳은 마을 사람들과도 다르게 조금 더 평화롭고 고요하다. 내가 떠난 이유를 알겠지만 나는 이곳에서 삶을 조금 더 의미 있게 살아보려 한다. 정호는 김태희의 말을 들으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김태희가 살고 있는 마을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마을에서의 모든 기억을 떠나 그가 다시 걸어갈 길은 어떤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하지만 나는 너와 달리 떠나는 이유가 있었다. 정호가 조용히 말을 꺼냈다. 아버지의 병을 고친 후 이제는 마을을 떠나야만 했어.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 있기에. 김태희는 정호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너의 선택을 이해한다. 하지만 여기서는 조금 더 평온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내가 가야 할 길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날 밤, 김태희는 정호에게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정호는 그동안 떠나온 마을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가슴속에서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의 머릿속에서 아버지의 얼굴이 떠오르며 아버지가 이제 더 이상 그의 곁에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이 점점 더 명확해졌다. 그는 아버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그 길이 무엇인지 깊은 생각에 빠져들었다. 아침이 밝아왔다. 정호는 아침 식사를 마친 후 다시 길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김태희는 그를 배웅하며 말했다. 정호야, 떠나는 길에 무엇이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해라. 나는 너를 돕기 위해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정호는 김태희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마을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야 했다. 그 길이 험난할지라도 그 길을 가는 것만이 자신의 의무임을 깨닫고 있었다. 그가 길을 떠나는 순간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다. 정호는 마을을 떠나면서도 그곳에 남겨진 사람들과의 인연을 단절할 수 없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마음속에 떠올랐다. 그가 선택한 길이 옳은 길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는 그 길을 걸어가기로 했다. 언제나 그가 갈 길을 결단 내리고 그 길을 떠나는 순간에 그는 더욱더 강해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김태희와의 짧은 만남 후 정호는 다시 홀로 길을 떠났다. 그리고 그 길이 그를 어디로 인도할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그는 어두워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묵묵히 걸었다.
정호는 마을을 떠난 지 며칠이 지나 점차 그 길에 익숙해지고 있었다. 발자국은 그의 뒤를 따라가며 그 길 위에 놓인 돌들은 그가 지나온 흔적을 남기고 있었다. 그날 밤, 그는 작은 마을에 도착했다. 하늘은 별들로 가득 차 있었고 달빛이 그의 길을 비추었다. 마을의 집들은 모두 소박한 모습이었고 그중 한 집 앞에서 정호는 잠시 멈췄다. 그 집은 사람의 손길이 닿은 듯 작은 정원이 펼쳐져 있었다. 오래된 나무들이 길게 뻗어 있었고 그 밑에서 시원한 바람이 불고 있었다. 정호는 그 집의 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리자 한 노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눈에 띄게 나이가 들어 보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얼굴에는 깊은 지혜와 경험이 묻어 있었다. 그의 얼굴에 깊은 주름이 지고 눈빛 속에는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정호는 예의 있게 인사를 건넸다. 이 밤에 죄송합니다. 잠시 머물게 되어 이곳에 왔습니다. 노인은 정호의 말을 듣고 한참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대답했다. 어린 사람이 이렇게 먼 길을 떠난다고 하니 일이 있겠지? 이 마을은 조용하고 평화롭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구나. 들어와서 잠시 쉬어라. 정호는 그 노인의 인도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다. 집 안은 아늑하고 따뜻한 느낌을 주었다. 불빛은 은은하게 방을 비추었고 그 안에는 고요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정호는 그제야 편안함을 느끼며 그동안 마음속에 쌓였던 피로가 조금씩 풀려가는 듯했다. 노인은 정호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다. 그리고 마을과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 마을에는 오래된 역사가 있다. 사람들은 여기에 살면서 그들의 삶을 이어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큰 시련을 맞이하곤 한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집도 그 중 하나다.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찾고자 하는가? 정호는 잠시 생각한 후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는 아버지의 병을 고치기 위해 이곳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제 삶을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도 떠났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일지 알 수 없지만 저는 더 이상 마을에 남아있을 수 없었습니다. 노인은 정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들었다. 그 후 그는 잠시 침묵을 지킨 채 정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이어서 말했다. 그대가 떠난 이유를 알겠다. 그러나 사람의 길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법이다. 아버지의 병을 고친 후 그대는 이제 다른 길을 가야 할 것이다. 그것이 내가 선택한 길이라면 그 길이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가야 할 것이다. 정호는 노인의 말을 들으며 그의 말 속에서 깊은 진리를 느꼈다. 그는 더 이상 마을 사람들의 기대와 시선에 얽매이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할지 모르지만 그는 이제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의 선택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 길을 끝까지 가야만 했다. 그날 밤 정호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번 더 마을을 돌아보았다. 달빛은 그의 발걸음을 따라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다. 그는 그동안 겪었던 수많은 일들을 떠올리며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해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았다. 그는 그 길을 떠나면서도 그 길이 그의 운명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알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길을 가기로 결심했다.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야 했다. 다음 날 아침, 정호는 노인에게 인사를 하고 다시 길을 떠나기로 했다. 노인은 정호를 배웅하며 마지막으로 말을 했다. 너의 길을 가라. 그 길이 어떠하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그러나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정한 마음이 필요하다. 그 마음을 잃지 않도록 하라. 정호는 노인의 말을 마음에 새기며 다시 한번 그 길을 떠났다. 길은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는 그 길을 따라가기로 했다. 마을을 떠나는 순간 그는 이제 과거를 뒤로하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 길이 그를 어디로 데려갈지, 어떤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그는 그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가 떠나는 길 위에서 정호는 다시 한번 자신이 선택한 길을 믿기로 했다. 그것이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하더라도 그는 그 대가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 길 위에서 그는 더 이상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날 것이다. 마을을 떠나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가 선택한 길이 옳은 길일지, 그 길이 그를 어디로 인도할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그 길을 걸어가는 정호에게 더 이상 돌아갈 길은 없다는 사실이었다. 정호는 길을 떠난 지 몇 달이 지났다. 이제는 자신이 떠난 마을의 흔적이 점차 멀어져 가고 있었다. 그가 지나온 길 위에는 오랜 시간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산과 강을 넘고 작은 마을을 지나면서 그는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삶에 잠시라도 발을 들여놓았다. 그러나 그가 마음속에 끊을 수 없는 연결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와의 관계였다.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했던 선택이었지만 이제는 그 선택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확신할 수 없었다. 마을 사람들의 기대 속에서 그는 늘 그들 앞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꼈다. 그러나 그 길을 떠나면서 그는 이제 그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다. 그가 걸어간 길은 점점 더 험난해졌고 바람은 차갑게 불어왔다. 정호는 더 이상 마을의 익숙한 풍경 속에 자신을 묶어두고 싶지 않았다. 그의 발걸음은 더욱 무겁고 걸음마다 마음속의 갈등이 커져갔다. 그가 바라던 것은 이제 자신만의 삶이었다. 아버지를 살리기 위한 길에서 벗어나 자신이 진정으로 가고자 하는 길을 찾고 싶었다. 그러나 그가 선택한 길이 진정한 길일까 하는 의문이 그를 괴롭혔다. 그 길 끝에서 무엇을 만나게 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정호는 작은 숲속의 길목에서 한 사람을 만났다. 그는 앉아서 책을 읽고 있는 젊은 선비였다. 그 선비는 정호를 발견하고 고개를 들어 인사를 건넸다. 이렇게 깊은 숲속에서 사람을 만나다니 놀랍군요. 나는 이곳에 잠시 묵으러 왔습니다. 정호는 그 선비를 보고 잠시 멈칫했다. 선비의 옷차림은 매우 단정하고 그 눈빛 속에서는 기품과 지혜가 묻어나왔다. 그는 그 선비의 존재가 그의 길 위에서 의미심장한 만남임을 직감했다. 저도 이 길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신과 마주치게 되다니 정말 뜻밖이네요. 선비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 길이야말로 누군가와 마주칠 만한 곳이죠. 사람은 결국 길 위에서 서로를 만나는 존재가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인연이 닿은 것 같습니다. 정호는 선비의 말에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동안 그의 삶은 늘 혼자였고 모든 것에 홀로 맞서야 했던 순간들이 많았다. 그러나 이 선비와의 만남에서 그는 자신이 그토록 외로웠던 길 위에서 진정한 대화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당신은 어떤 길을 가고 계십니까? 선비는 책을 덮고 일어났다. 저는 그저 한 걸음씩 내딛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제 길도 특별할 것이 없는 그저 평범한 길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길 위에서 여러 사람과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만의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정호는 선비의 말에서 뭔가 깊은 의미를 느꼈다.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 겪어온 길도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길이 되어 다른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저는 제 길을 찾으려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맞는 길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 길을 계속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비는 고요하게 정호를 바라보며 말했다. 길을 가는 것은 결국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다른 사람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길을 찾는 것이 중요하죠. 그 길을 가면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모르지만 결국 자신이 발견한 길이 가장 중요한 길이 될 것입니다.
정호는 선비의 말에 깊이 감명받았다. 그는 이제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그 선택이 자신에게 주어진 길임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그가 고백한 대로 자신의 길을 떠난 것이었고 그 길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이 그에게 중요한 경험이 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날 밤 정호는 선비와 함께 작은 나무집에 머물게 되었다. 밤하늘은 그에게 고요함을 안겨주었고 별들은 그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비추어 주는 듯했다. 정호는 그곳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정리했다. 그의 마음속의 혼란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는 이제 자신이 떠난 길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그 길이 옳은 길일지, 그렇지 않은 길일지는 그가 살아가면서 알게 될 것이다. 아침이 밝고 정호는 다시 길을 떠나기 전에 선비에게 마지막으로 물었다. 이 길을 떠나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혹시 그 길 끝에서 어떤 답을 찾게 될까요? 선비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다. 그 답은 결국 너만이 알게 될 것이다. 이 길 끝에서 무엇을 찾든 그 길을 걸어가면서 너 자신을 알아가게 될 것이다. 길 위에서 너의 진정한 모습이 드러날 것이다. 정호는 선비의 말을 가슴 깊이 새기며 다시 길을 떠나기로 했다. 그는 그 길에서 무엇을 만날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그가 걸어가는 길 위에서 그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느꼈다.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두려운 일이지만 그것이 결국 자신을 위한 길임을 깨달았다. 그렇게 정호는 새로운 길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었다. 그 길 끝에서 무엇을 만나게 될지 알 수 없었지만 그는 이제 그 길을 가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정호는 길을 떠난 지 오래되었고 그동안 만난 사람들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이는 다름 아닌 김태희였다. 그의 말은 언제나 정호에게 큰 힘이 되었고 그로 인해 정호는 자신이 진정으로 가야 할 길을 찾을 수 있었다. 그날 김태희는 정호에게 자신이 왜 이 마을에서 살아가게 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고 그 말 속에서 정호는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 김태희는 정호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가 이 마을을 떠나게 된 이유를 이해한다. 하지만 이곳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깨달은 점은 어떤 길이든 그것을 끝까지 걸어야 한다는 것이다. 내가 여기서 살아가며 만난 사람들은 모두 나름의 고난과 역경을 겪었지만 그들은 그 길을 계속 걸어왔다. 그들이 걸어온 길 위에서 얻은 것은 단순한 경험이나 교훈이 아니라 진정한 삶의 의미였다. 정호는 김태희의 말에 깊이 생각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왜 길을 떠나야 했는지, 왜 아버지의 병을 고친 후에도 계속해서 떠나야 했는지에 대해 깊이 고민했다. 김태희는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말해주었고 정호는 이제 그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한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그날 저녁 정호는 다시 길을 떠났다. 작은 마을을 떠나며 그는 그동안 자신이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았다. 그 길 위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만남은 그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었고 그가 갈 길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마을을 떠날 때의 두려움과 불안은 어느새 사라졌고 이제 그는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더욱 확신하고 있었다. 정호가 떠난 마을은 저녁이 되면서 점차 어둠에 잠기기 시작했다. 길을 따라 걷던 그는 그 길 위에서 잠시 멈추어 섰다. 머릿속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했다. 그는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갈 수 있을지,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그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 하지만 그 의문 속에서도 그는 자신만의 길을 가기로 결심했다. 그가 그 길을 따라가던 중 갑자기 한 여인이 그의 앞에 나타났다. 그 여인은 정호가 지나가는 길에서 마주친 적이 없던 인물이었고 그의 모습은 단정하고 고요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여인은 정호에게 다가오며 조용히 말했다. 이 길을 가는 사람, 그대의 길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무엇을 찾고자 하여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정호는 여인의 말에 잠시 놀랐지만 그 질문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저는 이제 길을 떠난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병을 고친 후 마을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이 길 위에서 제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한다는 확신을 가집니다. 여인은 고요히 정호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 속에는 깊은 이해와 동정이 담겨 있었다. 그대가 가는 길은 누구도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 위에서 결국 무엇을 얻게 될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정호는 여인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가야 할 길은 그 누구도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길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나 그는 그 길을 가기로 결심했으므로 그 길이 그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알 수 없지만 그 길을 끝까지 가야만 한다는 마음을 다잡았다. 그날 밤 정호는 여인의 말대로 다시 길을 떠났다. 길은 더욱 어두워졌고 그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무겁게 느껴졌다. 그러나 그 무게 속에서도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다. 여인의 말처럼 그 길은 누구도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길일 수 있지만 그것이 그의 길임을 그는 확신하고 있었다. 길을 따라 걷는 동안 정호는 자신이 떠나온 마을과 그곳에서 만났던 사람들에 대해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었다. 마을에서의 삶은 그의 마음속에 깊은 흔적을 남겼고 그 흔적은 이제 그를 떠나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게 했다. 그가 떠난 마을은 그를 붙잡을 수 없었고 그는 이제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 정호는 그 길을 따라 걷는 동안 자신이 가야 할 길에 대한 의문과 불안이 조금씩 사라져가는 것을 느꼈다. 길 위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그에게 새로운 통찰을 주었고 그 길이 그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지 알 수 없었지만 그는 그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마주친 여인의 말처럼 그 길 위에서 정호는 결국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길이 비록 험난하고 어려울지라도 그는 그 길을 계속 걸어가기로 결심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자신에게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기로 했다. 그 길 끝에서 그가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그것은 오직 그가 걸어간 길만이 답을 줄 것이다. 정호는 그 길을 따라 이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길을 떠났다. 정호는 길을 떠난 지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산골짜기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에 도착했다. 그 마을은 고요하고 조용했으며 사람들의 발걸음마저 세심하게 들려오는 듯했다. 마을 입구에서부터 끝자락까지 작은 집들과 밭들이 어우러져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었다. 고요함 속에서 정호는 자신이 지나온 길을 잠시 멈추고 생각에 잠겼다. 그는 여기서 무엇을 찾을 수 있을까? 마을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두려움과 기대가 교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확신을 품고 있었다. 이 마을에 도착한 첫날 밤, 정호는 작은 여인숙에 하룻밤을 묵기로 했다. 여인숙은 오래된 목조 건물로 그 안의 공기는 따뜻했지만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곳이었다. 방은 단출했으나 정호는 편안하게 누울 자리를 얻었고 차 한 잔을 마시며 잠시 쉴 수 있었다. 그날 밤 그는 여인숙 주인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주인은 정호를 반갑게 맞아주었고 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이 마을은 사람들의 삶이 소박하고 평화롭지요. 매일같이 들판에서 일하고 늦은 저녁에는 집으로 돌아가 작은 불빛 속에서 서로의 안부를 묻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가끔 마을 바깥에서 온 사람들이 있지요. 그들은 자신의 길을 찾기 위해 지나가는 사람들이죠. 어쩌면 당신도 그런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정호는 주인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 마을에서 무엇을 찾으려 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는 과거의 얽매임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야 했고 그 길을 가는 데 있어 이 마을이 중요한 전환점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주인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정호는 어느 정도 마음이 놓였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경계할 것이었지만 그는 그것을 넘어서야만 했다. 다음 날
정호는 마을을 돌아보았다. 마을의 사람들은 모두 일을 하며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고 집집마다 각자의 이야기를 품고 있었다. 그는 어릴 적에 자주 보았던 마을의 일상과는 달리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담겨있는 이야기들이 쌓여 있음을 느꼈다. 마을의 한 구석에서는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들이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그들의 말소리는 차분하고도 깊이 있는 울림을 주었다. 그곳에서 정호는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낸 이장을 만났다. 이장은 정호를 보고 놀라며 다가왔다. 정호야, 내가 이렇게 오랜만에 돌아오다니 정말 뜻밖이다. 왜 이렇게 먼 길을 왔느냐?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 정호는 이장의 질문에 잠시 머뭇거렸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대답했다. 저는 이제 제 길을 찾아 떠났습니다. 아버지를 살린 후 더 이상 이 마을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저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장은 정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잠시 침묵을 지켰다. 그는 정호가 무엇을 겪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정호의 결단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었다. 이장은 다시 정호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 그 길이 맞을지, 그 길이 옳은 길일지 모르지만 사람은 결국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을 가야 한다. 내보낼 수는 없으니 이 마을에서 편안히 쉬어가거라. 정호는 이장의 말에 감동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이 마을에서의 시간을 통해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조금씩 깨닫게 되었다. 이장도 마을에서 중요한 인물이었고 정호는 그에게 배운 점이 많았다. 정호는 이장의 배려 속에서 잠시 쉬어가기로 했다. 그러나 마을에서의 삶은 그를 잠시나마 안도하게 만들었지만 그의 마음 속에서는 여전히 떠나야 한다는 강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날 저녁, 정호는 마을을 떠날 결심을 했다. 그는 다시 한번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이 떠나야 할 이유를 설명하고 그들의 이해를 구하려 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의 결정을 이해하기 어려워했다. 그들은 그가 과거의 고난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에 대해 걱정과 두려움을 느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정호의 결단을 이해하게 되었다. 정호는 마을 사람들과의 인연을 쌓으며 그들이 왜 그토록 자신의 길에 대해 의문을 품었는지에 대해 깨닫게 되었다. 마을을 떠날 때 정호는 다시 한번 김태희의 말을 떠올렸다. 너의 길을 가라. 그 길이 아무리 힘들어도 결국 너는 그 길 위에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정호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기며 자신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준비가 되었다. 정호는 마을을 떠나며 자신이 과거에 살아왔던 그 삶을 떠나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갔다. 그의 마음은 이제 평온했고 그는 그 길 위에서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다. 그가 지나온 길이 아버지를 위한 길이었고 이제는 그가 걸어갈 길이 자신의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발걸음은 점점 더 힘차게 그리고 확고하게 나아갔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떠나보내면서도 그가 잘 살아가기를 바랐다. 정호는 그 길 위에서 이제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정호는 마을을 떠나기 전날 밤 깊은 숙고에 빠져 있었다. 그동안 여러 사람을 만나며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그 이야기들 속에서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에 대한 확신을 얻었다. 그러나 그 길을 떠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곤 했다. 정말 이 길이 맞는 길일까? 하지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떠나야 한다는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고 그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힘이 그것을 확실하게 만들어주었다. 마을은 저녁이 되자 고요했다.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고 주변의 논밭은 금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정호는 그 풍경 속에서 잠시 멈추어 서서 마을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은 이제 복잡하지 않았다. 그는 이 마을에서 경험한 많은 것들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다짐을 다시 한번 굳게 했다. 정호야, 이제 내가 떠날 시간이구나.
그의 뒤에서 불쑥 나오는 목소리에 정호는 살짝 놀랐다. 돌아보니 그를 걱정하며 찾아온 김태희였다. 김태희는 정호를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들이 함께 보낸 시간 동안 김태희는 정호가 겪은 고난과 그 속에서 찾고자 하는 진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가 떠나는 이유를 김태희는 너무나도 잘 알았다. 너무 늦은 시간에 왜 나를 찾았습니까? 정호가 물었다. 정호야, 내가 떠날 때는 내 마음속에서도 아쉬움이 남는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겠지만 너의 선택을 존중하며 보내주고 싶다. 이 마을에서의 삶이 어떤 의미였는지는 이제 내가 알아갈 것이다. 그러나 항상 기억하라. 사람은 길을 떠날 때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한다는 것. 정호는 김태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태희님. 떠나는 길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그 길이 내 길인지 알 수는 없지만 가야 할 길인 것은 분명하죠. 그렇다. 길은 가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내가 여기서 배운 것은 결국 사람은 자기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이다. 너는 이미 그런 길을 찾은 것 같다. 김태희는 정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을 이었다. 어쩌면 이 마을을 떠나는 것 자체가 너에게 큰 의미가 될 것이다. 너는 이제 무엇을 찾기 위해 떠나는 게 아니라 이미 무엇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떠나는 것이니까. 정호는 김태희의 말에 조금 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동안 그는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떠났고 그 길에서 무엇을 얻을지 모른 채 나아갔다. 그러나 지금 그는 자신이 떠나는 이유와 그 길의 목적에 대해 더 확실히 알게 되었다. 그 길 위에서 많은 사람을 만났고 그들의 삶에 조금이나마 영향을 끼칠 수 있었다는 사실이 그에게 큰 자부심을 주었다. 정호는 김태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말했다. 태희님, 그동안 저를 위해 해주신 모든 것들에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제 저는 떠납니다. 그리고 이 마을은 저에게 정말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배운 많은 것들은 제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김태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정호를 바라보았다. 내가 이 마을을 떠난다고 해도 그곳에서의 기억은 항상 남을 것이다. 그것이 내가 떠나는 이유와 상관없이 이곳에서 배운 것들은 너를 이끌어줄 것이다. 정호는 김태희의 말을 마음에 새기며 다시 한번 길을 떠나기로 했다. 그 길은 그가 갈 길이었고 그 길 위에서 그는 자신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마을의 외딴 곳을 지나며 정호는 조용히 말없이 걸어갔다. 그의 발걸음은 여전히 힘차게, 그러나 마음속에선 과거의 자신과의 대화가 계속해서 이루어졌다. 이 마을을 떠나며 정호는 다시 한번 자신이 가야 할 길을 향해 떠났다. 그 길이 어떠할지는 모른 채 그는 자신의 결정을 믿고 그 길을 계속 걸어가기로 했다. 그리고 마을을 떠나면서 그는 한 가지 다짐을 했다. 그 다짐은 언제나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따라가며 그 길이 맞는지, 그 길이 자신에게 필요한 길인지 스스로 확인하며 살아가겠다는 것이었다. 정호는 계속해서 길을 걸었다. 그의 앞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그 길을 가는 동안 자신이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느끼게 될지에 대해 기대감을 느꼈다. 그는 이제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마을을 떠날 때 정호는 다시 한번 그곳에서의 인연을 떠올리며 그들을 떠나보냈다.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 길 위에서 자신만의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나아가고 있었다. 정호는 다시 길을 떠나면서도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계속해서 맴도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그가 떠난 마을에서의 기억,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인연이 그를 자꾸만 되돌려 놓으려 했지만 그는 그것을 거부하며 길을 걸어갔다. 이제 그는 이곳에서 자신의 길을 찾아가야만 했다.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할지, 그 끝이 무엇을 의미할지 알 수 없었지만
그는 과거의 자신과 결별하며 새로운 시작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로 결심했다. 이날, 정호가 지나던 길은 깊은 산속의 좁은 오솔길이었다. 길의 양옆으로는 커다란 나무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고, 그 나무들 사이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들의 속삭임은 정호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가라앉히는 듯했다. 그가 걷는 발걸음마다 고요한 숲속에 작은 소리들이 울려 퍼졌다. 숲속의 모든 것이 정호에게 말하고 있는 듯했다. 그 길 위에서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다는 것을 느끼며 그동안 머릿속에서 계속 고민하던 문제들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 정호는 자신이 왜 이 길을 가고 있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았다. 아버지의 병을 고친 후 그는 그 길을 떠났고 이제 그 길 위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알지 못한 채 나아갔다. 그러나 이제 그 길이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는 이제 이 길을 걸으며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그동안 자신이 맡았던 역할에 대해, 그리고 그 역할을 다한 후 자신이 가야 할 길에 대해 생각하면서 정호는 조금씩 자기 자신을 찾아가고 있었다. 그가 길을 따라 걸어가던 중 갑자기 그 앞에 한 노인이 나타났다. 노인은 낮은 허리를 굽히며 그에게 다가왔다. 정호는 그 노인을 보고 순간적으로 몸을 움찔했지만 노인은 그를 반갑게 맞이했다. 여기까지 걸어왔구나. 먼 길을 떠났겠지. 나를 봐도 이렇게 지친 모습을 보이지 않으니 너도 굳은 결심을 했구나. 정호는 노인의 말에 놀랐다. 그가 떠난 길 위에서 마주친 사람들은 언제나 그의 결심을 확인하고 그를 시험하는 듯한 인상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는 그 노인의 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조용히 대답했다. 저는 이제 제 길을 가려고 합니다. 과거의 삶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할 생각입니다.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정호의 말을 듣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새로운 시작이라. 그대가 그런 결단을 내린 것이 어찌 보면 마땅한 일이겠지. 하지만 길을 가는 자는 언제나 고통을 동반하게 된다. 고통이란 그대가 만날 사람들과의 인연을 통해서만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호는 노인의 말에 다시 한번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그동안 여러 번의 고통을 겪으며 그 고통이 자신의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음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 고통이 얼마나 더 이어질지에 대한 두려움은 여전히 그를 짓누르고 있었다. 노인은 정호의 내면을 읽은 듯이 말을 이었다. 내가 가야 할 길은 내가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험난할 것이다. 하지만 그 길을 걷는 자가 진정한 인간이 되는 법이다. 그대가 진정으로 가야 할 길을 떠난다면 비로소 그 길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이다. 정호는 노인의 말 속에서 알 수 없는 무게감을 느꼈다. 그는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할지 모르지만 그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한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그 길을 걸으면서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두려움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그날 밤, 정호는 숲속의 작은 오두막에 하룻밤을 묵기로 했다. 오두막은 노인이 살고 있는 곳이었다. 정호는 노인과 함께 숲속의 오두막에서 따뜻한 차를 나누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노인은 정호에게 그동안 겪었던 고난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고, 그 속에서 정호는 더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다. 노인의 말은 항상 정호에게 큰 가르침이 되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결국 우리는 그 속에서 무언가를 배워야 한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대한 단서를 주는 존재들이다. 그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발견하고 길을 찾게 된다. 정호는 노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동안 그는 자신이 무엇을 위해 이 길을 가고 있는지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았던 순간들이 많았다. 그러나 이제 그는 그 길을 가는 것이 그의 운명임을 깨달았다. 그 길 위에서 만날 사람들과의 만남은 그를 더욱 성장하게 만들 것이고, 그가 겪을 고통과 시련도 결국은 그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이라 믿었다. 그날 밤,
정호는 오두막에서 잠을 청하며 여러 생각을 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그 길이 어떤 길이든 그 길 위에서 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그리고 그는 다시 길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아침이 밝자 정호는 오두막을 떠나 숲속의 길을 따라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다. 길 위에서 그가 만날 사람들과의 인연, 그리고 그 인연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깨달음들을 생각하며 그는 한층 더 단단한 결심을 가졌다. 이 길 위에서 그는 무엇을 발견할지 모르지만 그 길이 자신의 삶을 이끌어줄 것임을 믿으며 계속 나아갔다. 정호는 길을 떠난 지 오랜 시간이 지나 마침내 산과 들을 지나 한적한 마을에 도착했다. 마을은 한눈에 보기에도 매우 소박했다. 들판을 가로지르는 작은 길과 함께 마을 한가운데에는 고요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작은 연못이 있었다. 그 연못은 언제나 잔잔한 물결을 이루며 사람들의 일상에 깊은 평화로움을 더해주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연못의 물로 삶을 이어갔고 그 물은 오랫동안 변함없는 흐름을 유지해왔다. 정호는 그 연못을 잠시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자신이 이 마을에서 무엇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한다는 마음을 굳히고 있었다. 길고 긴 여정을 거쳐 이제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자신을 돌아보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는 마을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그가 원하던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믿으며 그들의 삶을 관찰했다. 그날 저녁, 정호는 마을 한가운데에 있는 작은 찻집에 들렀다. 찻집은 오래된 나무로 지어진 건물로 내부는 따뜻한 온기와 함께 정겨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정호는 찻집의 주인인 김 선생을 만났다. 김 선생은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으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많은 존경을 받고 있었다. 정호는 그와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김 선생은 깊고 묵직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정호 씨, 이 마을은 특별한 곳입니다. 여기 사람들은 모두 단순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이 마을에서 오랫동안 지내왔고 이곳에서 많은 것을 배웠지요. 특히 연못의 물처럼 사람들의 삶도 끊임없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절대로 멈추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 흐름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호는 김 선생의 말에 귀 기울이며 차를 마셨다. 그가 이 마을에서 무엇을 찾을 수 있을지 알지 못했지만 김 선생의 말은 그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연못의 물처럼 사람들의 삶이 끊임없이 흐른다면 정호 역시 그 흐름 속에서 자신만의 삶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김 선생에게 다시 물었다. 선생님, 이 마을에서 사람들은 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들이 사는 이 길 위에서 그들은 무엇을 찾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김 선생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는 다시 천천히 입을 열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것을 찾습니다. 어떤 이는 명예를, 어떤 이는 부를, 또 어떤 이는 사랑을 찾지요. 그러나 결국 사람들은 자신만의 평화를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평화란 단지 외적인 환경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의 평화, 자신이 왜 살아가는지를 알게 되는 그 순간의 평화가 진정한 평화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자신이 갈 길을 찾으려 애쓰는 것입니다. 정호는 김 선생의 말을 들으며 자신이 지나온 길과 앞으로 가야 할 길에 대해 깊이 고민했다. 그는 더 이상 외부의 세계에서 무엇을 찾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그는 내면의 평화를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김 선생은 말을 이었다. 정호 씨, 내가 앞으로 어떤 길을 가든 그 길에서 사람들과 만날 것이다. 그들과의 만남 속에서 내가 경험한 것들을 공유할 수 있겠지. 사람은 길을 가면서 결국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법이니까. 내가 이 마을을 떠날 때 많은 것을 배우고 가게 될 것이다. 정호는 김 선생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선생님, 그 길이 어떠할지 모르지만 이제는 제 자신을 찾기 위해 그 길을 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또 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제 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 선생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너는 이제 준비가 된 것이네. 이제 너는 길을 떠날 준비가 된 것이다. 하지만 길을 떠나기 전에 이 마을에서 배운 것들을 잊지 말게. 이 마을은 내가 앞으로 겪을 많은 일들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정호는 김 선생의 말을 듣고 잠시 고요해졌다. 그는 이제 마을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가 떠나는 이유는 단순히 자신의 길을 찾기 위함이었지만 그것은 또한 그가 속해 있던 세상과의 결별이기도 했다. 과거의 고통과 혼란 속에서 벗어나 이제는 자신만의 삶을 찾아가야 했다. 마을을 떠날 때 정호는 다시 한번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인연을 떠올렸다. 김 선생과의 대화는 그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고 그는 이 마을에서 얻은 깨달음을 가슴에 새기며 길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떠나보내면서 그가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 걱정과 기대를 품고 있었다. 그날 밤 정호는 마을을 떠나며 마음속에 결심을 다졌다. 이 마을에서 배운 것들은 그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밝혀줄 등불이 될 것이다. 이제 그는 과거의 자신을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한다. 그 길 위에서 그는 더 이상 두려움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기로 했다. 정호는 숲속의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다. 그 길이 어떻게 이어질지는 모르지만 그는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가 마주칠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지 기대하며 정호는 앞으로의 길을 향해 걸어갔다. 정호는 마을을 떠나던 그날,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과거의 짐을 짊어지지 않았다. 숲속의 작은 오솔길을 지나며 그는 자신이 마주할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와 설렘을 느끼고 있었다. 하늘은 높고 푸르며 바람은 시원하게 그의 뺨을 스쳤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정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아직도 과거의 잔상들이 서서히 사라지지 않고 있었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고요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복잡한 감정들을 불러일으켰다. 정호가 마을을 떠나기 전 그가 맺었던 인연들은 그의 마음에 큰 울림을 남겼다. 특히 김 선생과의 대화는 그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었다. 김 선생은 정호에게 자신만의 길을 찾으라고 말하며 그 길 위에서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찾으라고 했다. 정호는 그 말 속에서 깊은 뜻을 느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결심했으며 김 선생의 가르침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떠나게 되었다. 길을 걷던 정호는 한 마을의 가장자리에 다다르자 무언가 마음을 울리는 듯한 작은 소리를 들었다. 그는 그 소리에 이끌려 길을 따라가 보았다. 그 소리는 마을 외곽의 작은 텃밭에서 들려왔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한 여인을 만났다. 그녀는 작은 돌담에 기대어 서 있었고 어깨를 가볍게 흔들며 풀을 자르고 있었다. 그 여인의 눈빛은 깊고 그 속에서 정호는 처음 보는 듯한 고요함과 동시에 숨겨진 아픔이 느껴졌다. 그 여인은 정호의 눈을 마주치며 천천히 걸어왔다. 정호는 그 여인을 향해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이곳에 살고 계신가요? 여인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예, 저는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가끔씩 풀을 자르며 혼자만의 시간을 갖죠. 길을 떠나시던 중이신가요? 정호는 그 여인의 말에 잠시 머뭇거렸다. 마을 사람들에게서 들은 대로 이 여인은 과거의 아픔을 품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다. 그 여인은 말없이 돌담을 바라보며 풀을 자르고 있었다. 정호는 그녀의 고요한 모습을 보고 마음속에서 깊은 공감을 느꼈다. 그는 여인에게 다가가 조용히 물었다. 이곳에서 살고 있으면 외롭지 않으세요? 그런 고요함 속에서 여인은 살짝 고개를 돌려 정호를 보았다. 외로움은 사람마다 다르게 다가옵니다.
내게 외로움은 그저 일상의 일부일 뿐이죠. 그럼에도 그 속에서 얻을 수 있는 평화도 있는 법입니다. 정호는 그 말에 깜짝 놀랐다. 그는 늘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얻는 것들만을 중시했기 때문에 그 여인이 말한 내면의 평화라는 개념은 그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다. 그는 자신이 놓친 것이 무엇인지 또 무엇을 얻기 위해 길을 떠나는지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었다. 그는 여인에게 물었다. 그렇다면 평화를 찾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인은 잠시 생각한 뒤 조용히 말을 이었다. 평화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스스로를 받아들이고 지나간 아픔을 놓아주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비우고 이 순간을 살아가면 그 속에서 찾을 수 있는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정호는 그 여인의 말 속에서 무엇인가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그의 가슴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났던 질문들이 조금씩 풀리는 듯 했다. 그는 길을 떠나며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한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며칠이 지나 정호는 다시 숲을 지나고 강을 건너며 더 먼 길로 나아갔다. 그 길 위에서 정호는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조금씩 깨닫고 있었다. 그는 어느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다 지나가리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과거의 아픔도, 고통도, 그가 걸어온 모든 길도 결국에는 지나갈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다. 그는 김 선생의 말을 떠올리며 자신도 이제 그 길을 찾은 것처럼 느꼈다. 하늘은 점점 어두워지고 정호는 한 마을에 도착했다. 그 마을은 작은 농촌 마을로 사람들은 모두 일손을 놓고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정호는 저녁 식사를 청하며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그에게 평온함을 가져다 주었다. 마을 사람들은 정호를 반갑게 맞이하며 그가 그토록 길을 떠나온 이유에 대해 묻지 않았다. 그저 정호와 함께하는 이 평화로운 시간 속에서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그날 밤, 정호는 마을에서 만난 사람들과 함께 별을 바라보며 자신이 이 길 위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그리고 그가 이제 왜 이 길을 떠났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되새겼다. 그는 더 이상 혼자이지 않았다. 이 마을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이야기는 그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그는 그날 밤, 길을 떠나기 전에 자신과는 다른 마음을 품고 잠에 들었다. 새벽이 밝자 정호는 다시 길을 떠났다. 이번에는 더 이상 무엇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 그는 이제 과거의 자신과 결별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을 품고 있었다. 그가 떠나온 마을,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그에게 진정한 평화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고, 그는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기로 했다. 정호는 그 길 위에서 무엇을 얻을지 모르지만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의 앞에는 더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자신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그는 자신만의 길을 가는 자로서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호는 과연 그 길을 통해 무엇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의 여정 속에서 마주할 수 있는 평화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